트럼프가 이란을 침공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협상 중에 비겁하게 때린 그 원인은 모두가 이제 한 목소리로 얘기하죠. 지난번엔 의혹이었으나 지금은 거의 실체적 진실로 드러나는데 네타냐후의 전화 한 통이다. 지금 타격하면 이란 지도부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공습을 했다. 그래서 네타냐후 전화 한 통 때문에 이 싸움이 시작됐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뭘 해요? 미국에서는 뭐라 그래? 트럼프가 지금 차기 지도자 후보가 누군지 얘기하지 못하지만 3명 정도 있다. 조만간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이러한 최고 지도자 투표장을 폭격했다. 한 번 더. 야, 합의 보자는 게 아니라 또 모이니까 또 폭격했네? 야, 거의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이런 이란 회의 전문가, 회의 건물 완파, 차기 최고 지도자 선출 중 피격됐다. 라고 하는데 차기 지도자 하메네이의 아들이 유력하다라는 게 기사가 또 전용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모즈타바 하메네이. 혁명 수비대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이고 아버지의 후광을 입은 마쿠 실세 인사다. 뭐 이렇게 평이 나오는데 아니 아까 피격했다면서요. 살아남았다. 라고 보도가 나오는데요. 저는 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보면은 제가 영상을 갖고 왔는데 이게 그 피격 영상이거든요. 이 건물이 이제 피격됐다라는 건데 피격당해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남았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또 이란 쪽이나 알자지라 방송 쪽에서는 우리는 거기서 회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또 보니까 또 무슨 브레이킹 뉴스 뭐라고 나와요? 보도에 따르면 이 아들도 공습으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두로가 체포되었는데 사망했다라고 나오는 것처럼 지금 현대판에서는 너도 나도 막 여론전을 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습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선출이 진행 중이었다. 쿰에 있는 그 건물이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그 회의는 거기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안상의 이유로 투표는 원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 지도자가 곧 발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했는데 발표된 게 이분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이 헷갈리게 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란에서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장군인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영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سردار خیلی اعتقاد دارم میگن نشدیم. 그래서 이게 전후 관계 사실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호르무즈 해협을 닫을 것이다. 적이 우리 주요 거점을 공격하려 하면 해당 지역의 모든 거점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뭐야, 죽었다는데? 방송에서 나오는데? 이런 혼란의 상황이 계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보는 게 요즘에는 가짜 AI 영상 조작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현대판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좀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메네이 차남이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이제 선출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 그러면 이제 전쟁이 조금 더 접어드는 양상으로 갈 것인가? 그랬더니 트럼프의 반응이 어때요? 저자를 최고 지도자로 뽑는 건 최악이다라고 트럼프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의 강경 반대. 이 친미가 아니잖아.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이 되었지만 협상의 여지는 없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이따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이냐?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차기 지도자를 향해서 강한 경고를 했어요. 누구라도 제거 대상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협상할 여지가 있었는가?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게 좀 더 정확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전 세계 석유의 20% 이상, 우리나라는 70% 이상의 이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석유 한 방울도 못 나간다. 거짓말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사진이 진짜 한국 현대 이글호만 통과한 사진들을 봤었죠. 오늘 중국화라도 통과를 했는데 봉쇄 직전에 탈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이란을 지지한 중국만 통과를 허용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모든 선박이 통행 금지고 허가 없이 통과하는 선박은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그러자 진짜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선박들을 공격한 것 같습니다. 유조선 10척을 불태우자 다른 나라들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면 위험하겠다라고 판단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듯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국제 유가가 치솟았죠. 전 세계 저는 40%라고 봤는데 20%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20%.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전쟁이 되면서 유가가 확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예상했었지만 깜짝 놀랐죠. 미국에서도 뭐라고 해요? 해협 봉쇄 위협에 유가가 출렁. 그러자 트럼프가 이란과의 충돌이 끝나면 유가가 하락할 것이다. 나름대로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지금 대부분 다음 주부터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갑자기 이거 준비도 못했는데 어떡하냐. 이러한 분위기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호르무즈 통과하는 유조선 미군이 호위하는 방안을 찾겠다. 해상보험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이걸로 봅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한 줄 요약하자면 원양선 보험회사 측에서 전쟁 위험 때문에 원양보험에 대한 담보를 취소 통지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한국 선주 상호보험조합 보시는 것처럼 3월 3일 수신 전 회원사 이란 및 페르시아 아라비아 인접 해역에 대한 워 리스크 전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보를 취소합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 발생의 현실함에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위험 지역에 배를 보내는 당신들을 보호해주고 담보를 잡아줄 수 없습니다. 보험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야, 우리 괜히 잘못해서 저기 갔다가 공격받으면 보험 처리도 안 돼. 모두가 몸을 사리게 되겠죠. 그래서 더더욱 유가에 대한 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트럼프가 보증보험 제가 해드릴게요. 미군이 호의도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모습들이 연출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랍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미 해군이 과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뚫을 수 있을까? 왜? 항모 타격단의 작전 비용이 하루에 1,500만 달러에 달하는데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만 때리면 된다. 이거를 어떻게 막을 거냐? 그래서 미 해군이 호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란의 공격을 전부 다 막아내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건 즉시 글로벌 원유의 가격에 반영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같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대한민국도 지금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어. 하루 만에 리터당 100원씩 상승하고 있죠. 그러자 어떻게 돼요? 정부가 나섰습니다. 전쟁을 핑계로 하루 만에 50원, 100원씩 바로바로 올리는데 어떻게 한다? 주유소론에 담합하는 거 조사한다잉? 왜 그러냐면 우리도 비축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때다 싶어서 미리부터 가격을 올리면서 시장 경제에 혼란을 주지 말아라.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얼마나 요격을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진인데요. 2,000발, 300발 나오죠. 전쟁 발발 5일째 이스라엘은 이란 영토 내에 2,000개의 목표를 공격하고 미사일 발사대를 300개를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 사우디 관련한 정유시설. 위성으로 보니까 공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이야기가 같이 나오죠. 이거는 이란의 소행이다. 이란 측은 우리의 소행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소행이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너네도 공격하는 거 봤지? 같이 싸우자. 이런 느낌이 있고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무슨 너네까지 공격했다고 우리 그렇게 공격 안 해. 라고 TV에 나와서 설명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공격했는가 이거는 앞으로 밝혀질 것 같은데요. 문제는 석유 정년수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또 다른 일각에서는 지금 국제유가나 이런 것들이 치솟으면 미국에 대한 원망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요 근래 에너지 싸움의 주 원인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내 백악관의 분위기는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재밌는 거를 올렸습니다. 바로 작전명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번 조치는 전쟁이 아니다. 대규모 전투 작전이다. 사실 전쟁을 하려면 미국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때도 뭐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전쟁이냐. 2시간짜리 전쟁이 어디 있냐. 그것은 특수작전이다 라고 하면서 어물쩍 넘어갔거든요. 이번에는 사이즈가 다르죠. 근데도 이번에도 전쟁이 아니라 전투작전이다. 단 대규모 작전이다. 라고 발표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트럼프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시간짜리 비상계엄이 어딨냐고 외치던 누군가가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쟁은 얼마나 갈까요? 당신 전형적인 자유주의자 질문이군요. 바이든이 더 나빴다는 걸 모르세요? 이들의 끝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트럼프가 새로운 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유럽인데요. 트럼프가 글을 올렸어요. 스페인은 정말 끔찍합니다. 저는 스콧 재무부 장관에게 얘기했습니다. 스페인과 모든 관계를 끊어라. 스페인은 우리가 그들의 기지를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서 스페인 내에 있는 우리 기지를 사용할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기지를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오늘 워싱턴에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스페인 입장에선 본인들이 이 전쟁에 휘말리는 걸 원치 않겠죠. 그러자 모든 스페인과의 관계를 끊고 우리가 무력을 써서라도 그냥 가서 써라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오산기지도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는 건 아닐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네요. 그러자 스페인 총리가 수백만 명을 걸고 러시안 룰렛을 해서는 안 된다. 스페인에 대해 무역 중단을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익을 지킬 것이다. 유럽연합의 이익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자마자 바로 다음 나라에 나왔던 이야기가 블룸버그 쪽에서 나오는 건데 스페인이 중국과 경제 관계 확대를 추진한다. 참고로 스페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도 굉장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과 멀리 떨어져 있던 나라였는데 이렇게 또 미국과 척을 지게 될 거라 생각은 못 해봤네요. 그 와중에 또 다른 새로운 적을 만드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미국 무역부 대표가 지금 관세가 사실 얼마 전까지 이슈였지 않습니까? 301조 각 항목마다 품목 관세를 매기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5개월 나왔다. 근데 트럼프가 관세를 더 올릴 것이다. 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지금 환율이 전쟁이 났으니까 요동을 치지 않겠습니까? 환율을 만약에 조작하는 국가가 있다면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뜻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달러가 올라가요. 금도 올라가요. 왜 올라가죠? 사람들이 가장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환율을 계속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아무튼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이구! 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